네, 갑작스런 결정이 하나 나왔는데요. 5일 오전에 이거 뭐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 4번 타자 김재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바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좀 너무 놀랬던 것이 5일 오전 10시 50분쯤에 제가 두산 김태룡 단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린드블럼 선수의 보류권을 왜 풀었느냐, 세부 조항을 미리 사인을 해서 그 조항 때문에 푼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두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 그때만 해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시치미를 딱 대고 있었는데 불과 10분 있다가 갑자기 보도자료가 딱 들어옵니다. 김재환 선수 메이저리그 포스팅 허걱. 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팬들께서도 웬 뜬금포냐 이렇게 말씀하죠. 저도 굉장히 놀랐고, 대략 보니까 김재환 선수가 프리미어 12 종료 후에 구단에 내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산이 그 이후에 이제 김재환 선수의 에이전트하고 만나서 몇 차례 논의를 하고, 또 김재환 선수 이야기 들으니까 나 무조건 메이저리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그렇다면 이 선수를 잡더라도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자, 김재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려고 하면, 포스팅을 하려 하면 7년 채워야 되는데 7년을 다 못 채웠어요, 올해. 하지만 이번에도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프리미어 12에서 따내지 않았습니까? 60일을 추가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이제 그래서 그 시기가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7년을 딱 채우게 됐죠. 자,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해서 에이전시는 프리미어 12 기간 중에 이미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김재환 선수가 2년 전에 에이전시인 스포티즌 측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스포티즌은 사실 이제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데 야구 선수는 김재환 선수밖에 없대요. 주로 이제 골프, 테니스 선수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 벨기에 프로축구 팀도 뭐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오타니 선수의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미국 이제 CAA 스포츠하고 계약을 해서 이번에 포스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김재환 선수가 작년 MVP를 타고 난 다음에 에이전시 쪽에 나간 메이저리그에 꼭 진출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하게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두산은 왜 김재환을 막지 못했느냐? 자, 두산 베어스 김태룡 단장이 선수 의사가 매우 강했고 붙잡아도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막 어차피 보내줄 거면 도와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헐값에는 보낼 수 없다. 첫 번째, 김재환도 같은 이야기 하더라. 헐값에 갈 수 없다고. 김재환 선수는 이제 KBO 리그 최고 타자고, 아이도 있는 가장이고, 구단이 돈을 뭐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 몸값이라는 것이 미국에 갔을 때 받을 대우,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것이 바로 김태령 단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합당한 수준이 될 것인가? 두산에서는 적어도 단연 계약은 좀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김재환 선수가 지난해는 44홈런이었고 올해는 이제 15홈런밖에 못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포스팅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김재환 선수를 유심히 살펴볼 그럴 기회가 없었고,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할 그럴 여지도 없었거든요. 알고는 있었죠. 보기도 했었고. 하지만 유심히 이 선수를 바로 즉시 전력으로 데려와야 될 선수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좀 급한데 과연 단연 계약이 가능하겠느냐는 부분하고, 그리고 김재환 선수의 올 시즌 연봉이 7억 3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뭐 MVP 활약을 펼쳤고 올해 타율 2할 8푼 3리로 좋지 않았고 15홈런 91타점에 그쳤지만은, 그쳤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뭐 공인구 반발 여파도 있고 지난해 MVP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을 한다면 이 성적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삭감된 연봉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올해 뭐 최소 7억 안팎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어느 정도 연봉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에 최소 300만 불?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300만 불? 아니 뭐 그 이상 정도면 더 좋겠지만은 적어도 움직이려고 그러면 최소 300만 불, 3, 400만 불은 돼야지 뭔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주 최소입니다, 최소. 뭐 김재환 선수는 더 큰 돈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에이전시 쪽도 정확하게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두산도 아마도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제 메이저리그 행에 불을 지폈나? 김재환 선수의 마음에 불을 누가 지폈느냐? 지금 밖에서 한마디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에이전시가 김재환 선수를 부추긴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김재환 선수가 굉장히 가고 싶었다고 해요. 본인이
에이전시 쪽에도 작년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고, 내 평생의 꿈이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좀 해 나갔다고 하네요. 5일 KBO에 공시 요청을 하고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 공시가 들어가고 30개 구단에 쫙 뿌려지면 그때부터 30일간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 김광현 선수하고 전혀 포지션도 다르니까 경쟁은 아닙니다만 이제 보실 때는, 이제 팬들이 보실 때는 김광현 선수도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되고 또 김재환 선수도 포스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약간 좀 봐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타자보다는 투수가 좀 유리하고, 그렇다고 하면 또 메이저리그의 선수 수급 사항을 봐도 타자보다는 투수가 훨씬 유리하니까 김재환 선수보다는 김광현 선수가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윈터 미팅이 참 중요해졌고, 덧붙여 하나 말씀을 드리면 9일부터 시작되는 윈터 미팅 이전에 지금 메이저리그 단장회의는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 단장들이 김재환 선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 미국 현지 에이전시 CAA 스포츠 쪽에서 이제 스포티즌 쪽으로 이야기를 해온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김재환 선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으로서는 좀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KBO 리그 출신 선수 중에 최근 메이저리그로 간 선수가 박병호, 김현수, 황재균, 이대호, 타자들은 뭐 그 정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포스팅 절차를 밟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가 이제 박병호 선수가 되겠거든요. 박병호 선수는 2015년에 포스팅 1285만 달러를 받고 미네소타 트윈스로 갔고 4년간 1200만 달러를 계약을 했습니다. 미네소타 구단에서 히어로즈에 준 이적료 포함해서 총 2485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메이저리그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은 박병호 선수한테 평균 연봉으로 대략 한 300만 달러를 투자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미네소타는 스몰 마켓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이 박병호 선수는 당시 이제 한미 간 포스팅 시스템 규정이 좀 지금하고 달랐어요. 여러 개 팀이 최고 금액을 입찰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가 각 팀하고 개별적으로 팀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입찰 방식만 놓고 보면, 계약 방식만 놓고 보면 김재환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김재환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김재환 선수가 지난해 44홈런이고 올해 15홈런이에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같은 거포지만은 박병호 선수는 뭐 계속 홈런왕을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박병호 선수급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봐집니다. 자,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몇몇 감독님, 몇몇 단장님, 코치님들하고 또 해설위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좀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자, 이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 선수 출신 A구단 단장,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할 것이라고 본다. 강정호, 에릭 테임즈 등과 비교할 수 있는 파워맨에서는 테임즈에 뒤지지 않지만 카운터별로 분리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다소 부족하다. AA 나 트리플 A라면 모르겠는데 메이저리그로 올라갈수록 움직임이 많은 빠른 공을 던지는데 이 부분 적응이 안 된다. 또 B구단 단장, 김재환이 외야수인데 수비력을 감안을 하면 방망이가 정말 잘 쳐줘야 되는데 메이저리그에 김재환 같은 유형의 타자가 많다.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이저리그에 그렇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통할 거다. 메이저리그의 이 김재환의 스윙이 상당히 적합한 스윙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C 감독님이 얘기를 좀 듣고 나도 놀랐는데, 그래도 김재환이 배트 스피드가 빠르다. 파워가 있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다. 힘이 정말 남다르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확실히 좋지만 김재환은 앞에서 치는 것보다 끌어다 놓고 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할 것 같다. 하지만 다만 이제 타자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 이 걱정이 많다. 자, 이런 이야기 했고, D 코치님, 힘 자체가 대단하다. 배트 스피드, 턴 동작 빠르다.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다. 근데 문제는 또 수비 아니냐. 이게 큰 약점인데 수비를 해야 하는 팀으로 간다면 뭐 이겨내야 하고, 어쨌든 뭐 꿈의 도전은 좋지만은 D 코치님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와도 사람들이 그 도전을 기억해 주지 않느냐. 팀들도 기억을 해주죠. 자, 합당한 대우를 또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설위원 한 분은 통할 가능성이 많다. 예전에 현지 스카우트들 물론이고 추신수도 김재환 스윙을 보고 메이저리그 스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자, 공인구 영향으로 전체 홈런이 줄었지만 어쨌든 김재환은 한국 선수들에서 볼 수 없는 최고 스윙을 보여준다. 자, 공을 얼마나 강하게 치는가가 참 중요한데 김재환은 몸에서 이 몸 자체가 풀스윙을 잘 받쳐준다. 뭐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외야 수비는 약점이다.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범위가 좁으면 우익수를 생각을 하는데
김재환의 어깨가 우익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도 참 관건이다. 과거 손아섭도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뭐 김재환도 수비가 약점이지만 파워맨에서는 손아섭보다는 몇 수 앞서 있다고 본다. 장타력으로 수비력을 얼마나 상쇄시키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해설은 한 분 말씀을 좀 덧붙이면 치는 스타일이 워낙 좋다. 공격적이고 스윙도 간결하고. 문제는 맞닥뜨릴 투수들이 구인데 많이 안 본 유형의 투수들이 많다. 변화구도 날카롭고 구속도 빠르고 적응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비는 결국 어떤 팀을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재환 선수, 문제는 이제 계약이 되겠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준비 기간이 없어요. 아직은 스카우팅 리포트가 쌓이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시작해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뭐 조금 얼떨떨할 수도 있고, 김재환이 누구냐 이런 팀들도 있거든요. 지난해 같이 44홈런이다 그러면 스탯을 보면 뭐 대단한 스탯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 성적만 놓고 보면 갑자기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FA 계약에서도 예비 FA일 때 제일 마지막 시즌의 성적이 사실 몸값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잖아요. 뭐 안치홍 선수도 지난해 성적이었으면 초대박이었겠죠. 자, 그거 마찬가지로 김재환 선수도 아무리 타고 투수에서 투구 타자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감안을 해도 15홈런이 44홈런으로 바뀐 거는 좀 상당한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고, 가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김재환 선수가 뭐 약물 논란이라든지 그 때문에 계속 악플에서 자유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MVP 수상을 하고도 뭐 굉장히 본인도 참여를 하고 막 이러한 부분들이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이 주홍글 씨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아마 본인도 탈출구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또 본인의 꿈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덧붙여서 두산 구단도 뭐 어제 린드블럼 선수를 보류권 없이 그냥 풀었지만은 내년에 또 FA가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을 하면 연봉 이런 부분에서도 참 부담도 좀 적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도 보내는 줍니다만은 두산 구단도 계약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를 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솔직하게 좀 반반으로 보고 있고, 에이전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가지 못한다 해도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를 해요. 만약에 실패한다. 그럼 두산에 있으면 됩니다. 조건을 얻어서 만약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잖아요. 진출을 해서 활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들어오면 됩니다. 오면 두산하고 FA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단연 계약을 하죠.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황재균, 박병호, 김현수 뭐 이 선수들이 나가서 거의 뭐 활약을 잘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활약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퇴출당해서 왔는데 방출돼서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액으로 계약을 했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제가 김재환 선수의 꿈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부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전혀 도전하는 것이 김재환 선수 본인한테도 마이너스 될 것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메이저리그잖아요. 만약에 가서 정말로 잠재력이 폭발을 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다. 그건 아주 어마어마한 진짜 초대형 대박이 되는 것인데, 아무튼 갑작스런 김재환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요 관련해서 예상 짤막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